사실 1번 질문 봤을 때 사실은 이거 1번에서 8번까지 순서가 다 배열할 수 있다? 1번부터 8개까지. 그 삽입은 뭐 당연히 가능하고, 그치? 순서도 너무 당연한데, 왜 내가 8문장에 다 순서가 정해져 있다라고 하냐면은, 딱 그 문장 거기밖에 못 들어가요. 내용상 보면은, 첫 문장은 되게 일반적인 얘기야. 바다는 중요하다. 그냥 그거야. 그치? 그래서 결국 여행, 뭔가 이동하기 위한 통로가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런데, 2번에 봤을 때는, 결국은 왜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얘가 이게 있어. 부력이 있어. 그래서, 이것이 말하는 건 부력이는 거야. 바다는 뜬다는 거야. 그러니까 뭘 줄여주냐면 연료를 줄여줘. 강물에서 수영해보면 밑으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있단 말이야. 왜? 부력이 없어서 물에 쭉 들어가는 느낌이 들어. 근데 바다에서는 상대적으로 잘 뜨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무게의 배를 띄워도 에너지가 덜 든다 이거야. 그치? 그러니까 1번이 제너럴 아이디어 하나만 주고 나면은 바다 중요해. 왜? 가본적인 사용이지만 바다는 무게를 받쳐주니까 잘 뜨는 성질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연료를 줄여줘까지 왔어.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지? 당연히 3번까지 그냥 올 수밖에 없어.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건 뭐야? 결국은 이거에 대한 예시지. 실제 비행기를 옮기는 것보다 이만큼 덜 들어. 이렇게 오지. 그러니까 4번도 3번 뒤에 올 수밖에 없어. 얼마나 줄여주는지에 대한 예시야. 그러니까 딱 저 자리. 자,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 뭐야? 놀랍지가 않다. 뭐가? 대절의 내용은 너무 당연하다는 얘기야. 4/5, 5분의 4, 즉 80%야. 국제 거래가 다 어디에? sea freight야. 왜? 덜 드니까. 비행기 타고 날리면은 너무 비싸니까 택배비가. 80%가 다 배를 타고 간다는 게 너무 당연한 거다. 놀랍지 않다야. 그치? 그러니까 위에 나와 있는 거. 비용이라는 게 덜 든다. 3분의 1밖에 들지 않는다. 다음에 바로 올 수밖에 없지. 그러므로가. 그치? 여기까지도 이해됐어. 5번까지도 순서가 딱 정해져 있어. 그 다음에 6번 문장을 갔을 때 엄청난 규모의 컨테이너 쉽스잖아. 그치? 대규모의 그런 화물선을 말해. 이런 것들이 등장한 거. 나타난 것은 무엇을 의미했느냐? 점점 더 적은 사람들이 이제는 뭐야? 쉬핑. 이런 화물 운송에서 작업한다는 걸 말하는데, 그러니까 덜 일한다는 거야. 그러나 여전히 굉장히 큰 사업으로 남아있고, 이 바다 산업이라는 거는 토탈 인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야. 그치? 근데 everyday. 뒷문장 7번 문장을 봤을 때 굉장히 많은 양들이 뒤에서 보니까 수에즈 은하가 나온다고. 그치? 얘도 그래서 7번과 8번이 같이 묶일 수밖에 없어. 왜냐? 두 개의 문장이 이어져야 되는 이유는 굉장히 사용량이 많은 해상 통로란 얘기가 말하자면,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수에즈 운하 문제가 생겼던 거야. 옛날에 어떤 배 한 척이 컨테이너 쉽 하나가 막았네? 수에즈 운하를 6일 동안 막았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widespread concern이야. 결과적으로는 전 세계 무역에 엄청난 타격을 주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7, 8번은 같이 갈 수밖에 없어. 그치? 그러니까 덩어리상 따진다면 굵직굵직 몇 덩어리가 나올 거고 문장 구조상 봐서 뭘 집어넣어도 이상하지 않은. 그치? 간접쓰기의 대표적 질문이고 주제는 너무 뻔하죠? 해상 운송이 결국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물리적 요건이 있고, 그러니까 세계에 얼마나 파장을 일으키느냐가 주제라고 보시면 돼요. 넘어갑시다. 자, 11-2번. 아니, 코로나는 지문도 보기 싫다. 자, 근데 어쨌거나 코로나가 자, 미국을 강타했을 때 얘기해요. 2020년 당시 얘기입니다. 이때도 너희는 어렸는데 참 그렇네요. 네, 어렸는데 이제는 그런 시절 갔죠. 네. 자, 결국은 강타했어요. 미국의 경제, 사회, 기타 등등을 강타했어요. 그쵸? 자, 그런데 자, the scale. 이때 당시에 이 어려움의 그 범주라는 게 굉장히 분명했는데, 나라 전체가 not the verb, what was needed야. 여기서 말하는 게 뭘까? confront it. 그 상황 자체, 이 코로나에 직면한 상황 자체를 confront, 맞서기 위해서 필요되어지는 것을 전달할 수가 없었다란 얘기야. 그 국가가 결국 준비가 안 됐다는 얘기죠. 코로나에 맞설 태세가 안 됐다는 얘기야. 자, 근데 there was a solution. 해결책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컴마 찍어주고 나서 한 개, 즉 한 개의 솔루션인데 identified by scholars, 학자들이나 여러 가지 정책 전문가들에 의해서 이제 설명이 되어진 건데, 나중에 보니까 이 내용이 뭐냐? 그 해결책이라는 것은 바로 이거야. 이제 대규모의 테스팅이야. 결국 환자를 빨리 검사해야지 일단. 우리도 옛날에 했지만 그치? 빨리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트레이싱이야. 추적 관찰하는 거지. 누가 처음에 이걸 퍼뜨렸는가? 그래서 감염의 그 확진이 된 감염 경로를 잡아내고, 그리고 가서
가서 감염을 시킨 사람들을 차례차례로 다시 검사하는 방식. 이게 우리 썼던 그 방식이죠. 그렇죠? 그런데 search testing. 즉 여기서 말했던 이렇게 검사하는 걸 말하는 그런 식의 검사 방식. 그러니까 하면 한 사람의 감염자를 잡아내고 걔가 누구한테서 옮았는가 쫓아가서 그 근원지에 대한 검사를 하는 방식. 이것은 또한 reinforcement야. 뭔가를 시행하고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게 필요했는데 일종의 from a culture of sticking이야. 자, 결국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즉 universal precautions야. universal 뭐냐면 보편적이라는 거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그거예요. 그냥 특별하지 않다는 얘기야. 누구나 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일반적으로 상식선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universal이야. 그러니까 precautions 다들 누구나 보편타당하게 예방 조치한다는 것을 굉장히 사람들이 따르고 의지하는 그런 문화로부터의 어떤 보완을 필요로 했다는 거야. 예를 들면 마스크를 쓴다든지 아니면 뭐 위생 상태라든지 여러 가지 있잖아. 그치? 그런데 massive, 엄청난 양의 대량의 rapid build-up이야. Such a public health campaign. 위에 나와 있는 뭐야? 요 내용이지. 위에 나와 있는 universal precaution에 대한 여러 가지 마스크를 쓰세요. 손을 닦으세요. 뭐 이런 것들 있잖아. 자기 예방하세요. 이런 것들에 대한 캠페인이 빠르게 설립된 것. 두 번째가 나오지. as well을 기점을 해서 나로디 버러시는 반대였겠죠. 즉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necessary 시스템, 국가적 시스템이 필요했을 거고 국가적 서비스가 역시 필요했을 텐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런 것들을 빠르게 설치한 것도 would have interrupted야. 아마도 이 전파, 감염을 막았었을 텐데 라는 얘기예요. to eliminate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결국 빠르게 막을 수 있었을 텐데 뭐 하면서 keeping the economy open이야. 이코노미 오픈이 무슨 뜻일까요? 코로나 당시 어떻게 했죠? 네, 세국 정치였죠 말하자면. 그쵸? 그러니까 아무도 들어오지 마잖아. 특히 외국인, 특히 아시아계, 그치? 감염 경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무도 들어오지 마였단 말이야. 그때 유학도 안 받아주고 이민도 당연히 안 받아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경제가 완전히 폐쇄됐단 말이야. 그치? 근데 경제 체제는 계속 개방되고 유지하면서도 이거를 할 수 있었을 텐데란 얘기예요. 그러나 문제는 나라가 did not have예요. 자, 여기를 잘 봐야 돼요. 뭐냐? 그래서 제가 색깔을 잠깐 바꿔볼게요. 왜냐면 이거는 어법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내용 때문에 잠깐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잠깐 색깔 이걸로 할게요. 시제를 봤을 때 위아래 대비가 느껴져요? 아마도 그랬었을 텐데라는 시제인 would have interrupted라는 과거 완료 표현이 나오죠. 그쵸? 아, 저게 있었으면 이랬었을 텐데. 했다? 안 했다예요. 자, 윗문장에 if가 있어요. 가정법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접속사 if가 없어요. 그쵸? if가 없어도 가능해요. 왜냐? 네 전화 한 통이 걔를 막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이랬다고 칩시다. 그럼 너의 전화가 could have saved her 이랬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실제로는 못 구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걔가 자고 있는데 화재가 났어. 아, 네가 전화 한 통만 있어도 내가 자다 깨가 나왔을 텐데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if you had called her 이라는 if절을 그냥 너의 전화 하나가 걔를 살릴 수도 있었을 텐데 이렇게 쓰는 거야. 이 문장이 그거야. 즉 앞에 나와 있는 두 가지가 결국 된 거야 안 된 거야. as well as로 묶여있는 요 부분 빠른 빌드업과 그 다음에 필요한 서비스 시스템 이런 게 갖춰지지 못했던 거야. 저게 있었으면 그렇게 빠르게 이게 막 전파되는 거를 막을 수도 있었을 텐데. 아래 보니까 직설법이 나오죠. did not have. 그런 걸 가지지 못했어. 위에 있었던 그런 시스템도 없었고 저런 서비스도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the relevant, 그것과 연관된 저런 것을 막을 수 있는 국가 기반 시설, 기반 산업의 infrastructure이 없었어. 그래서 was not able to 결국 뭘 할 수 없었다? 역시 과거 시제 직설법이니까 결국은 this mobilization 이것이 실제로 동원되게 할 수 없었다라는 거지. 이런 모든 서비스와 시스템이 총 동원되게 하기가 불가능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문장 자체는 가정법과 직설법이 넘나드는 문장이었습니다. 결국 미국에서는 코로나 진짜 실패했다 이거죠. 왜? 국가 기반 시설 자체가 그렇게 갖춰져 있지 않았어요. 감염 증상이 대폭 없어지게끔 할 만한 기반 시설 부족했다. 자, 다음 질문은 사실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간단한데 자 봅시다. 크리스탈 클리어 무슨 얘기가 정말 크리스탈처럼 아주 투명한 명료한 글쓰기를 하는 유일한 방법은요 이거예요. 뒤를 보니까 how a reader will respond야. 당신이 하는 글쓰기를 하는 데 있어서 선택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뒤에 보니까 단순히 텍스트뿐만이 아니라
그래픽도 있어 심지어는. 그러니까 뭐 표 같은 거, 도표 같은 거 이런 걸 할 때도 당신의 선택에 독자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아는 게 결국은 글쓰기를 명료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래요. 그래서 당신이 뭘 알아야 되냐? 아래 보면 이런 위치는 당연히 관계대명사가 아니겠죠. 왜? 위치 1번, 위치 2번, 그리고 기타 등등 이런 걸 네가 알아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노에 대한 목적어야. 첫 번째 뭘 알아야 돼? 도대체 문장 구조는 뭐가 가장 쉽게 이해될까? 두 번째는 뭐야? Organization of material이야. 내가 가지고 있는 글쓰기 재료가 있는데 소재가 있는데 이걸 섹션 어떻게 분할을 해서 이 글을 구성할까? 그 다음에 기타 등등을 네가 알아야 돼. 이렇게 되죠. 자, 근데 아래쪽에 이런 식으로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뭐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는데 이것보단 저거를 이거는 구체적인 거니까 내용만 보면 돼. 예를 들면 뭐 도표를 하는데 뭘 어떻게 하고 이런 얘기야. 그런데 그것보다 말하자면 자, 아래 반대 in principle 여기 보시다. 원리적으로 본다면 결국 당신이 그러한 규칙들이라는 건 뭐야? 내가 일일이 말을 안 한 게 위에 나와 있는 이 3번에 나와 있는 이 예시 전체야. 그러니까 그냥 3번이라고 쓸게 나는 그냥 3번 전체 이렇게 3번에 구구절절이 나와 있는 이것보단 저게 낫고 저게 낫고 어쩌고 쭉 그 내용 그 규칙들을 테이프 뭐야? 앞에 붙여도 돼. 테이프로 스칼 테이프로 이 얘기야. 네 컴퓨터 위에 붙여도 돼. 그리고 treat it 그 it은 뭐겠어? 네가 붙여놓은 그 리스트 그 규칙이 적혀있는 리스트를 뭐로 여겨도 돼? as the voice of authority야. 굉장히 엄청난 권위를 가진 목소리처럼 여겨도 된다는 얘기야. 얘가 모든 걸 나에게 막 엄청난 힘이 있는 무슨 글쓰기 법칙 같은 이런 식으로 여겨도 된다는 얘기야. 그치? 그런데 하려는 말은 그게 아니죠. 얘가 결국 할 말의 주제예요. 주제고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니까 당연히 삽입 가능성이 있고 그쵸? 할 말은 뭐야? long list of rules야. 그렇게 쭉쭉 쭉 나열한 거는 지루해 이렇게 된 거죠. 게다가 그랬어요. 지루한 게 다가 아니란 얘기야. using them 그러한 모든 규칙들을 다 사용하는 건 있잖아. 오히려 making 글쓰기를 너무 기계적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딱딱하게 만든다는 얘기지, 그치? 너무 이 규칙에 벗어는 버리고 이 규칙대로만 쓰고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야. 공식적이라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오히려 좋은 글쓰기라는 거는 entails, 뭐를 수반한다, 뭐를 담고 있다, 이걸 안다는 거. 도대체 when to bend인데요. 자, 여기서 단어를 내가 두 군데 잠깐 형광펜 쳐볼게. 어디냐면 여기 나와 있는 왜 노란색이 나오는데 자, band랑 여기 나와 있는 요 follow랑 두 개 잠깐 보자고요. 자, 무슨 얘기냐면 band랑 following 봤을 때 자, instead of following them이야. them이 말하는 건 뭘까? 위에 나오는 복수형에서 the rules겠지. 앞에 쭉 붙여놓은 좋은 글쓰기 규칙들이 쭉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규칙들을 무조건 따르는 것보다는 가끔은 구부린다는 게 뭐야? 좀 융통성 있게 접을 건 접고 제낄 건 제끼고 이거야. 좀 포기할 줄도 알고 그런 걸 안다는 걸 포함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뭐야? 결국 규칙들이 지루하다는 건 규칙을 다 따르지는 말란 얘기지. 그치? 게다가 using a list of rules야. 이 모든 규칙들을 다 사용한다는 것은 너무 간접적이다. 무슨 얘기일까? 이상하게 간접적이라는 건 너무 규칙에만 의존하지 말고 차라리 it would be more effective. 뭐가 더 효과적이냐면 이해하는 건데 how readers think야. 독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당신이 그 이해를 맞춰서 글을 쓴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결국은 독자들이 이해하는 방식을 한번 생각해보고 거기에 맞춰서 글을 쓰는 게 차라리 낫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당신이 그냥 규칙 자체만으로 한다는 건 왜 간접적이냐면 규칙에 맞춰 쓰는 거는 독자가 원하는 건 이런 규칙이겠지? 그럼 규칙에 맞춰서 글을 써야지. 이건 너네 방향 해볼게. 아, 독자가 이런 걸 좋아하지 않을까 해서 규칙을 세웠어. 근데 규칙에 맞춰서 글을 썼어. 이렇게 됐어. 그럼 나는 write는 독자에게 말을 하는 건데 나는 누구에게 글을 쓴 거지? 규칙에 맞춘 거지. 그러니까 indirect라고 한 거라고. 너 누구한테 누구 비위 맞추려고 글 쓴 거냐? 이렇게 된 거지. 독자님의 기호를 맞춰야지. 왜 이 룰스에다가 맞춰서 글을 써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indirect가 된 거야. 그러니까 direct 하려면 누굴 봐야 되는 거야? 룰 말고 독자를 봐야지. 저게 direct한 방향이잖아. 그러니까 readers를 봐야지. 리더가 뭘 생각하는지 보고 그거에 맞춰서 써. 그게 direct야. 이렇게 되는 거지. 결국은 답은 어디에 있다? 위에 나와 있잖아. 글쓰기는 누가 답이야? 독자가 답이다. 맨 오른쪽 위에 써있죠? 명령 글쓰기는 결국 독자를 이해하는 것이다. 넘어갈게요. 11-4강 봅시다. 4번. 이런 거 보면 너무 신기해. 요 지문 보면 있잖아. 하다못해 도토리도 나보다 낫다는 생각이 들어. 너무 생뚱맞나? 도토리도 나보다 위대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여기 무슨 생각이 있을까? 얘는 그런 게 없겠지? 마인드 이런 게 존재할 수 없는 식물인데 나보다 나은 것 같아. 왜냐? 대량결실이라는 얘기를 했어. 이 지문의 얘기는 그거야. 한 해는 도토리가 왕창 생기고 한 해에 하나도 안 생긴대. 다음에 또 왕창 열리고 다음에 안 열려. 그래서 해가 걸어서 격연으로 많이 열린다 이거야. 그런데 왜 그런가 무슨 문제가 있나 그랬는데 지문의 골자는 그거야. 도토리가 올해에 많이 생겼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은 도토리를 많이 먹는 다람쥐나 토끼나 이런 애들이 와 먹을 거 많다 하면서 행복하게 살면서 자식들을 많이 낳겠지? 개체수 늘었을 거야? 다음에 도토리가 하나도 안 생기는 거야. 그럼 그 많은 개체수가 식구를 분류하는데 이듬해 먹을 게 없으면 어떻게 돼? 죽겠지. 그럼 단체로 한꺼번에 몰살시키는 거야. 그럼 싹 없어지지. 그럼 도토리가 자기를 먹는 존재가 없어지잖아. 피식자가 없어지지. 포식자가. 그럼 도토리 개체수가 늘어나는 거야. 많이 열리는 거야. 또 많이 열려? 그럼 또 애들이 좀 생겨나겠지? 다람쥐 이런 애들이. 그러다가 또 이듬해 안 생겨서 왕창창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이렇게 계속 순환시킨다는 게 이 글의 내용이에요. 그게 여기서 나오는 대량결실에 얘기한 마스팅이라는 단어는 사실 생물학적 용어니까 뭐 아래쪽에 대부분 뜻을 줄 거고. 자, 일단 봅시다. 마스팅은 대량결실이라고 했을 때 synchronized 무슨 얘기냐? 동시에 생산을 하는데 large crops of acorns 이게 도토리잖아, 그치? 그런데 alternating 이게 중요한 거야. 번갈아 가면서란 얘기야, 그치? 그러니까 with one or more years야. 그러니까 한 번은 little or no acorn이니까 거의 없거나 아니면 아예 도토리가 안 생기면서 이렇게 연을 바꿔가면서 애들이 생긴다는 얘기야. 한 해는 large clumps야. 엄청 많이 생겨. 한 번은 no acorn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이게 대량결실이야. 많이 생겼다가 제로가 됐다가. 자, 그런데 이것은 그랬어. 얘가 말하는 건 뭐야? 위에 말한 masting, 즉 왜 이렇게 많이 열렸다 안 열렸다 번갈아 가느냐, 이것은 일종의 적응한 거야. 뭘 하기 위한 거냐? To increase acorn survival. 지가 생존하는 걸 증가시키기 위한 거야. 그래서 자신을 dispersibility, 자기를 여기저기 분산시킬 가능성을 바꿔 말하면 자기의 유전자 여기저기 전파시킬 가능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적응이야. 유전적 적응 형질이란 얘기야. 왜 그러냐? 아래 봤더니만 자, specialist seed consumers야. 이 사람들이 crash following non-master years야. 결국은 이 개체수를 말해. 근데 개체수가 뭐야? 뒤에 보니까 이 seed consumers, 이 씨앗, 뭐 도토리겠지. 도토리 consume, 소비하다, 섭취하다니까 도토리 먹는 애들. 애 개체수가 crash, 완전 뽀개져 버려. crashing 그런 거야. 박살난다는 뜻이니까, 그치? 개체수가 없어져 버려. 언제? 이듬해 non-master years야. 도토리가 없었던 그 다음에, 그치? 그럼 다음에 어떻게 돼? more acons야. 더 많은 도토리가 살아남는 거지, 그치? 이듬해 살아남을 수 있는 거야. 왜? 걔네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아까 말했듯이 도토리가 해를 걸어가면서 많이 없었다가 있었다가 이렇게 되는 거는 결국 포식자가 더불어서 크래시 됐다가 다시 살아났다가 이렇게 자기 개체수가 살아남게끔 한다는 얘기지. 이것은 pretty well, 무척이나 효과가 있다. 그러나 when crops of acons야. 이렇게 도토리라는 이 작물 자체가 fluctuate라는 거는 아래 나오지만 fluctuate가 변동이 되게 급격하다는 거지. 이렇게 그래프가 위아래로 across years 몇 년에 걸쳐서 너무 극적으로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할 때에 문제는 it can send야. 엄청난 shock waves야. through the animal community. 여기서부터가 이 글에서 정말 하려는 얘기일 거야. 무슨 얘기냐면 그냥 도토리 때문에 다람쥐가 죽어. 이 얘기가 아닌 거야. 오른쪽 제목에 나와 있지만 뭐야? 별거 아닌 그 조그만 씨앗인 도토리 하나 때문에 그런 군집, 그런 대량 결실을 하는 어떤 식물체 하나 때문에 생태계 전체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제 쇼크 웨이브가 여기서 시작된다는 거지, 그치? 애니멀 커뮤니티 전체, 바꿔 말하면 뭐야? 에코시스템 전체인 거지. acorn must, 즉 이렇게 해서 도토리가 생긴다는 것은 열매가 important resource야.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야. 굉장히 다양한 동물군에 있어서 far beyond those야. 어떤 애들? that serve as agents of acorn dispers야. 단순히 이 도토리를 먹고 도토리를 여기저기 흩어주는 그 역할을 하는 다람쥐, 토끼 이런 애들 말고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얘기야. 왜? 그 도토리를 먹는 그 위에 영향을 주겠지, 그치? 그러니까 나머지 애들이 쭉 나와. 동물 이름을 알아서 봐, 그치? 그런데 심지어는 사람도 껴. 사람도 이거에 영향을 받는다 이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도토리 영향을 받는다고 안 했어. 마우스팅이라고 했어. 다른 동물들도 이걸 하나 봐. 그러니까 쥐의 개체도 마찬가지로 in mass years야. 이렇게 한 번 증가했다가 한 번 아니었다. 이렇게 된다는 걸 increase in mass years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번갈아 가면서 증가한다고 한 거야. 그래서 마찬가지로 so do에 발표할게요. 그런 다음에 do가 말하는 건 뭐야? 앞에 나온 이 동사 대신 받은 거지. increase 대신 받은 거야. 마찬가지로 the population of ticks야. 마찬가지로 진드기나 또는 라임 질병, 라임병이라는데 이 질병이 발생하는 그 빈도 정도도 마찬가지로 증가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왜? 얘가 많이 생기는 해에는 진드기도 많이 생기고 그럼 결과적으로 그게 많이 생기면 진드기가 옮기는 라임병도 많이 생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인간이 영향받는다는 얘기는 이 라임 질병에 영향받는다는 것 때문에 나온 거야.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이런 대량 결실이라는 마스트한다라는 마스팅이라는 것 때문에 인간도 그 끝에서 영향을 받는 대상이 된다. 그래서 굉장히 전체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역할이다. 넘어갈게요. 네. 대량 결실이 있는 해면 생쥐 개체수가 왜 증가해요? 대량 결실이 있는 해에서 얘가 개체하는 거야. 그러니까 쥐가 그걸 한다는 거지. 쥐도 어느 해에 많이 낳고 어느 해에 덜 낳는다 그 얘기인 거지.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부터는 도토리가 아니야. 도토리 끝난 거야. 쥐가 한다는 얘기야. 그냥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쥐 자체가 많아지는 거야. 그냥 어느 해가 쥐가 많아지는 해라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야. 쥐가 많아지면 쥐에게 들러붙어 사는 진드기가 늘어나는 거고 진드기 개체에서 늘어나면 진드기가 옮기는 병도 늘어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쥐가 왜 늘어는 안 나왔어, 그렇지? 그냥 번갈아. 마스팅을 도토리 말고 다른 동물로 하는 거예요? 마스팅은 원래 도토리가 한다라고 예시가 나왔고 마스 자체는 원래 그냥 번갈아 가면서 대량 결실을 말하는 게 뭐냐면 어느 한 번만 대량으로 번식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 근데 그게 도토리 같은 경우에는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고 그게 유전적인 건지 지가 의도하는 건지 설명은 안 나왔어 질문에. 그러니까 나온 거 팩트만 가지고 본다면.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서 쥐가 그렇게 한다라고만 나왔는데 얘가 마찬가지로 유전적으로 원래 규칙적인지 아니면 자연상 상황상 어느 해에 그렇게 됐다는지는 안 나왔지. 그러니까 그냥 쥐가 어느 해에 만약에 많이 번식했다면 이라고 그냥 이해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대량 결실이 있는 해라고 했을 때 쥐 자체는 일단은 대량 결실을 하는 동물의 예시로 나온 건 맞지. 그치? 다른 동물들도 또 그래요? 라고 하면 나도 모르겠는데. 근데 그 위 6번에서 그 대량 결실이 있으면 생쥐도 그 열매에 관심을 돌린다고 했으니까 도토리가 많아지니까 그래서 생쥐의 개체수가 증가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스트 이어가 그 여기서 말하는 도토리가 많아지는 연을 말하는 건지 질문하는 거. 그런 거 같진 않은데. 그냥 이건 사람들 또한이니까 여기서부터 다른 얘기로 가는 거 아니야? 7번부터는 도토리랑 별개로 가는 것 같은데 나는. 사람도 이 도토리에서 연결되는 말하자면은 도토리라는 건 맨 밑에 요 단계로 봐야 되잖아 생태계에서는. 그치? 요 단계인 도토리가 결국은 여기 전체에 영향을 준다라는 얘기는 6번에서 끝난 거고 그런데 사람이라는 것도 이거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른 상황 얘기하는데 쥐개체군을 따로 얘기한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근데 윗문장은 볼 필요 있어. 위에서 보면은 5번에서 쥐가 관심을 갖게 된다. 마이스가 결국은 관심을 도토리로 돌리게 된다라고 했을 때 도토리가 많이 생기는 해에는 쥐가 이쪽으로 관심을 돌리게 되지만 그거는 얘네가 그 전에는 그럼 바꿔 말하면 쥐가 얘네가 먹을 게 없었던 해가 있었겠지. 전년도에는 도토리는 해 걸어가면서 많이 번식하니까 전년도에 먹을 게 없다가 올해 도토리가 많이 생겼으면 저걸 먹자라고 관심을 돌릴 수 있었겠지. 그러니까 결국은 다른 동물들에게도 영향을 준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근데 사람을 저 안에 동물군에 넣는다까지는 좀 이 끝에 여기에 사람이 있다고 보긴 좀 그렇지 않을까? Many other animals에 사람을 넣는. 슬퍼. 굳이 아니 근데 이건 이상해. 왜냐면 many other animals에 동물을 넣으면 사람을 넣으면 사람이 도토리에게 관심을 돌려? 그건 안 넣는. 그건 아니고. 거쳐서 때문에 쥐 때문에 벌레 때문에 인간. 자 그럼 그렇게는 갈 수 있겠다. 예를 들면 도토리가 어느 해에 늘었어. 얘가 많아졌어. 도토리를 먹는 쥐가 늘었어. 쥐가 늘었을 때 사람까지 영향을 준다? 이렇게 간다는 거지?
좋아하지 마. 그렇게 한다는 거지. 내가 뭐 했다고? 그렇게는 괜찮겠다. 아, 그렇게 따진다면 people are also affected를 여기다 연결시킬 수 있겠다. 그러니까 너 일반적으로 생각 못하는 동물 얘기만 하다가 사실은 먹이사슬 끝에 있는 사람도 영향받을 수 있다. 이렇게까지 끌 수 있겠다. 쥐를 여기서 본다면 괜찮네요. 그렇게 봅시다. 그러면 도토리가 늘어서 쥐가 늘었다. 쥐가 늘어서 벼룩이 늘었다. 그랬더니 사람이 걸리는 질병의 발생이 늘더라까지. 그래서 굉장히 멀리까지 영향을 준다. 괜찮네. 자, 봅시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뒤에 장문은 보시고요. 5에서 7까지는. 그 다음에 8번. 그리고 뭐 몇 시 이런 거 보지 마세요. 오늘 이거 끝낼 거예요. 11강은. 자, 다 같이 끄덕일까, 우리? 끄덕. 자, 고개를 위아래로 움직여 봅시다. 네, 스트레칭 하면서 끄덕이시고. 그리고 화면 안 꺼질 거니까 기도하지 말고. 자, 얘는 간단하게 여기 2번의 별표 하나. 밑에 문제점. 그리고 아래쪽 5번에다가 별표. 얘가 해결책. 이렇게 되는 지문이에요. 자, 문제점만 먼저 읽어봅시다. 어디였냐? 문제점. however이 나왔는데 앞에는 뭐냐? 결국은 네트워크가 발전돼서 여러 가지 정보를 저장할 수 있게 되었다. 장점을 얘기했는데 그러나 뒤에 나와요. 뭐가 문제냐? 뒤를 보니까 어려운 문제가 생기죠. 여기에 new challenges 이렇게 말하면 뭐야? 새로운 문제점을 give rise to가 무슨 얘기야? 뭔가를 발생시키다. 뭔가를 야기시키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extensive resources라는 거는 앞에 1번 문장에서 말하지만 정말 광범위한 자원의 이용 가능성이야. 네트워크가 연결되니까 인터넷에서 정말 막대한 양의 정보를 이용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문제가 이것이 결국 give rise to 발생시킵니다. 새로운 문제를 발생시켜요. 그러면 그 문제들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arise 일어나는데 from the fact 이런 사실에서 발생하죠. 동격이죠. 그래서 자, 무슨 사실이냐? users 사용자가 cannot exploit야. 즉 결국 이용 가능한 자원을 효과적으로 쓰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언제? When the amount of information 자원의 양 자체가 requires prohibitively long user time이야. prohibitive 무슨 얘기야? 정말 말도 안 되게 엄청나게란 부사를 쓴 거예요. 너무 긴 사용자의 시간이 요구되어지게끔 이라는 뜻으로 여기 수동을 쓴 거야. 원래 recurrent 동사는요, 어법상 따진다면 목적어 다음에 to 부정사를 쓰겠죠. 그쵸? 근데 여기다 to spend를 쓰면 안 되는 이유가 뭐야? 사람이 목적어 다음에 나왔으면은 to 부정사를 하는 거지, 능동으로. 근데 지금 시간이 쓰여지는 걸 요구한다는 얘기니까 acquaintance야. 결국은 어떤 것과 익숙해지는 건데 여기는 with 하나 체크하고 of 하나 체크하세요. 왜 그랬냐면은 여기 and가 보이죠? 여기 1번 전치사와 2번 전치사의 공통의 목적은 뒤쪽에 나와 있는 정보의 내용이에요. 1번과 2번의 목적어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어떤 정보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에 우리가 알게 되고 그거를 이해하는 데에 spent 쓰여지는 그 시간을 너무 길게 한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뭐야? 아, 오히려 불편한데 이렇게 되는 거지. 인터넷에다가 검색 딱 넣었을 때 막 밑에 2만 건 떴어.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 얘기야. 그리고 언제 다 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이건 문제가 된다. 그 문제점이야. 그러므로 the risk of information이야. 결국 여기서 말하는 이게 이 글의 제목이라고 봐도 좋아요. 정보 과부하라는 거예요. information overload는 아래쪽에 있는 정보 과부하야. 그러니까 너무 많다는 얘기야. 정보가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니라 2만 건, 2천만 건 뜨기 시작하면은 와, 이것도 너무 위험해. of users 사용자들에게 있어서의 이 정보 과부의 위험은 imposes 역시 부과하게 됩니다. 새로운 요구사항을 어디에다가 on the software system이죠. 결국 이거 소프트웨어가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제 해결책이 나오죠. One of these requirements야. 바로 이러한 요구사항들, 여기 나온 요 요구사항들 소프트웨어에게 요청하는 그 해결 방안들 중에 하나가 뭐다? incorporation이야. 통합하는 거예요. into software systems인데 여기 중간에 이걸 묶어버려. 그냥 여기 어디냐면 여기까지 묶어버려. 뭐냐면은 뒤에 봤을 때 이 메커니즘, 즉 이 기계 장치의 소프트웨어 시스템 속으로 통합시키는 거래. 근데 정작 뭐를 통합시키는지는 더 뒤를 봐야 돼.
결국 사용자들 도울 수 있는 이런 어떤 시스템을 통합시키는데 when they face difficulties야. 어떤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근데 뒤에 또는 뭐야? lack 이것이 부족할 때에 라고 해놨어. 그럼 이럴 때 얘를 도와줄 수 있는 뭔가를 여기다 통합시킨다라는 걸 필요한데 그러면 위에 나와 있는 이러한 메커니즘은 뭐가 있어? 결국 소프트웨어에서 이 기계장치의 시스템 속으로 통합시켜야 된다는 건데 그 기계장치라는 거는 결국은 identify user information이야. 결국은 사용자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결국은 이러한 사용자 정보의 이 need 요구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요 1번과 and to personalize 결국은 human computer interaction 인간과 컴퓨터 사이에서의 이 interaction 상호작용 상호소통을 personalize 커스터마이즈야 결국은 개인에게 맞춤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해결책은 5번에서 6번까지 같이 걸리죠. 그렇죠? 두 가지야. 결국은 뭐다? 해결 방안은 과부하를 해결하려면 결국은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처리해야 된다는 얘기고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도움이 될 만한 메커니즘을 시스템 안에다가 통합을 시켜줘야 되고 그럼 그 메커니즘 뭘 해야 되느냐?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요구사항을 확인한 다음에 그거를 개인에 맞게끔 맞춤화해서 설계해줘야 된다.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시스템이 나와요. RS라는 시스템이 나오는데 이것은 일종의 예시로서 작용하는데 위에 나와 있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정보 과부하에서 의해서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의 일부를 어드레스 여기서는 해결하다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시스템의 예시가 바로 아래쪽에 RS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야? 그냥 제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그런 해결 방안이 구현되어 있는 결과물까지 나와 있는 게 마지막 7번 문장이죠. 그래서 정보 과부하 그리고 해결 방안까지 넘깁시다. 자, deregulation. 여기 D만 떼면 보이죠? regulation 원래 규제야. 근데 그걸 D 없애는 거니까 아래쪽에 규제 완화라고 하죠. 그쵸? 자, 그런데 이 무역을 함에 있어서의 규제 완화라는 것은 has brought down이에요. 자, 뭔가를 허물어 버렸다. 보통 bring down이 말 그대로 아래로 끄집어 내리기 때문에 다 지어서 build up한 거를 없애버리는 걸 bring down이라고 해요. 지금 barrier는 보통 우리가 장벽이라고 말하잖아. 정말 담장 같은 그런 장벽이니까 장벽을 허물어 버려 왔어요. 어디에게? To the movement of capital and jobs예요. 즉 누구에게 있어서의 장벽이냐면 자본과 job, 일자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대한 장벽을 허물어 버렸다라는 얘기예요. 옛날에는 무역 규제 또는 일자리 규제가 있으면은 남의 나라 가서 비자 발급이 안 되니까 취업을 못하게 한다든지 얼마 이상이 해외로 밀반출되지 못하게 달러 같은 거 막는다든지 이런 식이면은 결국 캐피탈이 이동 못하는 거죠. 자본도 이동 못하고 사람들 일자리도 이동이 안 돼요. 그러나 it has not freed up이야. 문제는 아직도 해방시키지 않은 게 남았다는 얘기야. 뭘? movement of people이에요. 즉 보다 더 나은 livelihood 무슨 얘기야? 보다 나은 생계수단 먹고 살만한 방법을 추구하려고 사람들이 이동하는 것 자체를 풀어주진 못했다라는 얘기예요. The result, 그 결과는 무엇이냐? 바로 대이하예요. Worker is allowed to circulate. 지구상에서 계속 도는데 문제는 뭐야? with 다음에 여기만 한번 펼칠게요. 자, with impunity라고 하면 결국은 처벌받지 않은 상태로 떠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처벌되지 않고 다닐 수 있다는 얘기야. 즉, 이 일자리 자체가 지구상에서 순환한다는 것은 일이 이렇게 하도록 허용받는다. 즉, 일거리는 전 지구상에서 퍼뜨려질 수 있다는 얘기야. 하지만 문제는 노동자는 are not 이라는 건 무슨 얘기야? are not 뒤에 연결되는 건 저 위에 나온 allowed에서부터 쭉 이어지겠죠. 그쵸? 노동자, 정작 저걸 일자리를 맡아 일을 할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돌아다니면서 일자리를 받아서 일을 하는데 처벌받지 않고 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실제로 many are criminalized. 그래서 여기 infact가 들어오죠. 실제 범죄자가 돼요. 만약에 그들이 국경을 넘게 된다면 이런 얘기예요. 결국은 남의 나라로 넘어가서 저 일자리를 받게 된다면 처벌받는다죠. 저 higher up인데 기술이라는 것이 오히려 기술의 곡선이 더 높아질수록 더 플러스 비교급이고 the less strictly야. 더 어떻게 보면 덜
엄격하게 이 규칙이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뭘 한다면 only because it has not proven so easy야. 뒤쪽에 기술이라는 것을 노동자로부터 분리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다라고는 판명되지 않아 왔기 때문에 라고 한다면 자, if only는요. 요거 두 개가 사실은 잠깐만 여기 if만 동그라미 쳤는데 같이 묶을게요. if only는 같이 묶어서 해석을 하는 게 바람직한데 이기만 하다면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뒤에 나와 있는 거, 즉 결국 기술이라는 걸 노동자로부터 분리한다는 게 쉽다라고만 밝혀지지 않는다면 결국은 기술의 곡선이 올라간다는 거 무슨 얘기냐면은 기술이 단순 노동이 아니란 얘기인 걸 말해요. 기술 곡선이 높아진다는 건, 즉 고급 인력을 말하는 거죠. 그럴수록 이러한 규칙, 이 규칙은 뭐야? 일자리 업계에서 국경을 건너가면 처벌받는다는 규칙이겠지, 그치? 그 규칙은 덜 엄격하게 적용된다는 얘기니까 오히려 더 전문 직장이거나 지식층에 속하는 일자리라면은 오히려 남의 나라 가서 일자리 구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덜 엄격하게 적용이 되는데 다만 반대급 분목에서 반대 상황은 그냥 일반적인 노동층에서라면은 여전히 처벌받는 얘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corporate strategies, 기업의 전략을 have been devised. devised 동사로 이렇게 쓰면 만들어지다, 고안되어지다, 그러니까 디자인 같은 거예요. 그냥 만들어졌다. 근데 뭘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냐면 to migrate brain power예요. 뒤에는 여기 두 군데 동그라미 할게요. from에서 to로 이주시키다예요. brain power, 우리가 두뇌력이라고 하죠. 결국은 이 노동자의 두뇌력 자체를 어디에서? from the hands of well-paid employees. 돈을 많이 받는 노동자에게서 그들의 머리에서 어디로? cheaper labor pool offshore야. offshore이라는 거는 외국이죠. 외국에 있는 더 저렴한 노동 인력 그 층을 말하는 게 labor pool인데 그쪽으로 이동시키기 위해서 다른 전략들이 만들어져 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야 이제는? 이렇게 내용상 봤을 때 아직까지는 외국에서 일자리를 채용하기 위해서 해외 근로자를 데려오는 게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분위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돈을 많이 받는 사람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식층을 노동자로 끌어들이려는 그런 전략이 요즘 도입됐다는 얘기죠. 점점 더 복잡한 workflow technologies, 어떤 일의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은 slice up, 분할시키는데 the contents of job, 뒤에 into를 이 slice up이랑 같이 봐야 돼요. 그럼 뭐가 되냐? 뒤에 목적어를 into 뒤에란 결과가 되게 나누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일의 내용 자체를 work task, 일의 내용 각각의 여러 가지 task, 여러 가지 일로 나누는 거야. 그리고 나서 동사는 여기 assign, reassemble까지 이렇게 세 개가 병렬이죠. slice, assign, reassemble까지. 자, 그러면 오늘날은 기술이 뭐라는 거야? 결국 일단 내용을 먼저 slice up, 나눠줘. 그 다음에 그거를 different parts of the globe, 전 세계에 나눠줘. 너 이거 해, 이렇게 맡겨. 그 다음에 다시 한번 reassemble the results, 다시 한번 meaningful whole, 하나의 완전체로 합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뭐지? 핸드폰. 아이폰은 대부분 조립해서 만들잖아요. 그쵸? 상하이에선 배터리를 만들고, 우리나라가 배터리를 만들지. 우리나라에서는 리튬 배터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는 일본에서 만들고, 나머지 겉에 케이스랑 모는 중국 상하이에서 만들고, 그런 다음에 미국으로 긁어와서 조립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잖아요. 그쵸? 이런 식이야. 조립공정 하는 거야. 한 군데서 원제품 만들지 않고. 일을 나누는 거야. 자, 그러면 최근에는 트레이드 리버라이제이션이야. 자유무역이라는 게 생긴 거야. 무역 자유화가 어디 생겼냐면 in India and China야. 가 has enabled. 굉장히 많은 양의 누구냐면 결국 고도의 기술을 갖추고 전문적인 일 자체가 to be performed. 행해지게끔 했어요. in discount offshore locations야. 바꿔 말하면은 좀 더 저렴한 이란 얘기지. 바꿔 말하면 좀 저렴한 cheaper 대신 쓴 거야. offshore locations야. 결국은 이 지역에서 자유화가 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옛날에는 중국이 자유무역 경제가 아니고 지금도 물론 아니긴 해. 근데 중국이 1990년대 이후로 무역만 자유로 오픈했단 말이야. 무역 시장을 개방했어. 그러니까 뭘 하게 된 거야? 아까 말했지만 감히 어떻게 공산주의 국가에다가 미국 기업, 민간 기업의 공장을 세워 옛날에. 말이 안 되지. 근데 자유무역이라는 게 가능해졌으니까 저것이 결국 뭐야? 전문적인 일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해외 지역
중국에서 행해지게끔 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strive to 노력합니다. enter 들어가려고 어디에? upper reaches of industry and services야. 그 다음 여기서 reach는 명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약간 range 같은 명사라고 보면 돼. 범주, 범위 같은 거야. 보다 높은 수준의 산업과 서비스 수준으로 도달하고 진입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결국 경쟁인데 뭘 하려는 경쟁이냐면 to attract high-tech investment야. 굉장히 고도의 기술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경쟁이 강화되었어요. 그래서 these skill-intensive sectors 이렇게 굉장히 아주 기술 집약적인 부문이 지금은 뭐로서 여겨지냐면 key 다음에 항상 to 다음에 명사가 오죠. 그래서 뭐에 대한 핵심 요소로 보여지냐면 the game of catch-up이야. 결국은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한 그 열쇠로 보여진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중국에서도 주로 디지털 산업의 공장을 이런 식으로 끌어들인 거야. 그래서 그 투자를 유치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지? 그 기술을 배우고 그 다음에 지금은 중국에서도 비슷한 거 많이 만들잖아. 전자제품 유명한 그 브랜드 뭐지? 샤오미 같은 거 그런 거야. 그러니까 디자인도 사실 겉으로 보면 진짜 애플같이 만들잖아. 하얗게 해가지고. 그치? 근데 사실 속은 좀 다르잖아. 그거야. 그 비슷하게 캐치업 따라잡는 거지. 그쵸? 그래서 결국은 해외로 지식을 이전하는 방법은 본토에서 외국으로 나갔던 방식은 뭐야? 바깥에 해외 근로자들을 싼 인력을 안으로 들여오기까지는 법적 규제가 있으니까 못했어. 그럼 어떻게 한 거야? 사람을 데려올 수 없으면 일을 내보낸 거야. 밖에서 일을 시키고 거기서 가져온 것들을 어셈블 하는 방식으로 일을 분산시켜서 노동자를 분산시켜서 일을 시키는 거 똑같지, 그치? 근데 이게 또 반대로 무슨 효과가 있다? 결국은 해외에 그 상대적인 인도나 중국 같은 국가들은 선진국들의 기술을 따라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는 거죠, 그쵸? 자, 여기까지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11-10번 자주 나온 주제예요. 개가 옛날에 늑대에서 진화했다. 인간과 어떻게 친밀을 했냐면 이 질문 심지어는 친화 유전자를 얘기해요. 막 보면은. 자, 어쨌거나 어떤 시기부터? 옛날에 늑대에서 진화했던 그때부터 they have developed 굉장히 다양한 성격적인 어떤 특성이라는 것을 발달시켜 왔어요. 어떤 특성이냐면은 그들의 interaction with humans, 인간과의 상호작용을 더 뒷받침해주고 더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런 특성만 결국 더 발달시켰다. 그러니까 유리한 것만 더 진화 발달시킨 거죠. 과학은 지금 뭘 밝히고 있냐면은 that those seems to have more advanced cognitive skills야. 우리가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오히려 더 걔가 많은 인지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예를 들면은 자, skills인데 that have helped them. 걔들이 이건 걔죠. dogs예요. 걔들이 coexist 공존한다는 거죠. with humans. 인간과 공존하도 도와주는 바로 그 기술이라는 것을 생각보다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를 오늘날의 과학이 보여준대요. 자, 봤더니 예시가 뭐가 있냐? 한때 that 이하라고 여겨졌어요. 가져오죠. 걔가 were not capable. 비동사 뒤에 capable of 뭐뭐 할 수 있다 없다인데 나시 있으니까 안 된다죠. capable의 반연 뭐야? 네, 가끔 어느 쓰던데 주의하세요. incapable이에요. 그쵸? 인간이 하는 말로 하는 의사소통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여겨졌어요. 그러나 오히려 relied예요. 의지했다라는 거죠. on their advanced non-verbal abilities야. 그래서 오히려 언어가 아닌 다른 능력에 의지했다. to help them. 그들이 understand human gestures and behavior이에요. 자, 결국은 인간이 하는 행동이나 몸짓 같은 걸 이해하게끔 하기 위해서 말이 아닌 걸 썼다. 지금 무슨 얘기야? 얘가 말을 못 알아듣는 말이 아닌 걸 썼다는 얘기죠. 뭐 피스를 분다거나 손짓을 한다거나. 그런데 밝혀진 내용은 반대라는 거예요. 지금 연구 결과는 뭐냐? 여기 줄칠까요? 걔가요, may be capable of recognizing이야. 1000개 이상의 단어를 인식할 수 있대요. 결국 뭐가 있어? 위에 보니까 언어적, 즉 verbal language, verbal 능력이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러한 능력은 is definitely an asset이에요. 특히나 굉장히 중요한 재산, 장점이 될 수 있는데 얘네들이 인간과 상호소통한다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자산이죠. 더 나아가서 어떤 연구는 또 뭘 보여주냐면은 이 개라는 것이 변형한 것 중에 한 가지가 그런데 어디에서 옛날에 늑대로부터 가축화를 말하죠. 이 가축화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가장 큰 변형들 중에 하나가 바로 뭐다?
어쩌면 두 개의 유전자들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새로운 이론이 나오죠, 그렇죠? These genes, 이런 유전자는 appear to have, 뭘로 보이냐면 have a direct impact, 걔에게 직접적 영향력을 주는데 걔의 intense ability, 매우 강력한 능력이고, 그리고 desire, 바라는 마음이죠. 욕망인데 뭐에 대한 욕망이냐면 social contact야. 얘가 원래 유전적으로 사회적으로 연결되고 접촉하는 거에 대해서 능력도 있지만 원래 원하기도 한다는 거야. 그거에 영향을 주는 유전자가 있대요. 자, they are considered. 자, they는 위에 말한 이 유전자야. 걔들이 가지고 있던 그 두 가지 유전자는 뭐라고 여겨지냐면 소위 말해 친화 유전자야. 그래서 그 유전자가 뭘 하도록 돕냐면 foster, 더 강화하는 거죠.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돕는다라고 여겨진대요. 그래서 위에 나와 있는 거는 그동안 나도 알던 거야. 뭐 인간이 원래 개를 가축했으니까 같이 살기 위해서 인간에게 적응하고 어울리게 적합한 거는 남기고 아닌 건 쳐냈다 이런 얘기잖아. 야생성은 버리고. 여기까지는 많이 나온 거야. 여러분이 봤던 기출에도 많이 있었을 거야. 유전자 얘기는 처음 아니야? 실제 유전자라고 해서 여기 과학적 이름까지 나오잖아. 여기. 그치? 이런 건 처음 나왔어요. 과학적으로. 그쵸? 이게 좀 색달랐던 것 같아요. 넘어갑시다. 자, 경직된 문화와 유연한 문화의 차이. 누구의 표정을 봤네요. 네. 자, 요 질문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뒤에는 네, 알아서 보시면 되니까 끝까지 합시다. 아직 아니야. 여기까지 봐야 돼. 짐 싸지 마. 짐 싸지 마. 짐 싸지 마. 아니야 나왔어요. 정말 실망이야. 네. 펜 물어 빨리. 웃어. 자, 또 왜예요? For sure, differ에서 여기까지인데 실질적으로 여기는 관계부사 자리인데 생략했겠죠. 뭐 that이나 in which 같은 거 들어갔었겠죠. 그쵸? 구조만 보세요. 어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 무슨 방식이냐. 문화가 다르다. 근데 뭐에 관련하여 다르냐면 external societal constraints야. 이게 external 외부고요. 외부의 사회적 제약, 한계에 관련하여 문화가 저마다 다른 방식이 있는데 그것이 뭐에 의해서 포착이 되어지냐면 by the tightness야. 즉 굉장히 빡빡한 거, looseness는 느슨한 거야. 이것의 차원이 다르다는 거야.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captured라는 건 그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문화가 어떻게 다르지라는 거는 뭔가 이렇게 뭔가 타이트하고 경직되어 있는 것과 뭐 느슨하고 유연한 거 이걸로 보다. 자, 아래쪽에 보니까 South Asian, 우리지 뭐. Confucian Nation, 유교 국가는 어디에 속해? 우린 느슨하잖아. 그러니까 감히 제자들이 쌤들에게 집에 가자고 앙탈을 부리는 이런 네 타이티스트죠. 굉장히 빡빡하죠. 경직되어 있어요. 반면에 라틴 아메리카, 남미를 말하죠. 브라질 생각하면 돼요. 엉덩이 흔들고 여기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걷고 춤추고 막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쪽이랑 Eastern Europe이에요. 동유럽 이쪽 국가들이 least tight, 가장 덜 타이트하다 이렇게 된 거죠. 대비해줬어요. 즉 이건 왜 나온 거야? 정말 문화마다 다르구나. tightness, 경직성이라는 것은 뭐랑 관련이 되어 있냐면요. strong norms, 아주 강력한 규범이죠. 그쵸? 규범. 결국 rules예요. 어찌말하면 customs 이런 얘기죠. custom, 관습 이런 얘기야. 그런데 and low tolerance, 중요한 말이야. low가 꼭 들어가야 돼요. tolerance 무슨 얘기야? 관용이야. 관용은 뭐야? 그럴 수 있지 뭐 이거야. 뭐 남자 좋아할 수 있지 뭐 이거야 말하자면. 근데 low라는 건 뭐야? 어떻게 감히 이렇게 되는 거지. 있을 수 없어 이렇게 되는 거지. 어떻게 여자가 길에 담배를 펴 뭐 이런 거 있잖아. 이건 그거야. 자, 그러니까 low tolerance를 한 단어로 치면 뭐가 될까요? 반이어. tolerance의 반이어는 힌트 아, 뭐 뻔하잖아. 앞에 보통 뭐 붙여? intolerance예요. 이걸 왜 얘기하냐면은 여기가 다 새로운 단어가 있는 줄 알았어. 여기가 low랑 그치 high가 들어갔을 때 무조건 low라고 외우지 말라고. tolerance니까 low지. 참는 게 적은 거야. 안 봐주는 거야. 근데 intolerance면 high겠지. 안 참아주는 비율이 높은 거야. 그치? 못 봐주는 게 높은 거야. 자, 이것은 결국 뭐냐? deviant. deviant은 원래 벗어나다야. 어딘가에서 벗어나다니까 벗어나는 행동, 선을 넘는 행동, 일탈하는 행위. 아까도 했지만 길에서 여자가 어떻게 담배를 피워 이런 식인 거지 아직도. 그치?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안 봐주는 걸 가지고 있는 거와 연관이 된다. 자, 그런데 이것은
restricts예요. 이거 limit이랑 똑같은 거죠. 제한합니다. 뭘? The range of behavior이야. 즉 행동의 범주를 제한해요. 뭐라고 여겨지는 행동이냐면 deemed 다음에 appropriate야. 적절하다라고 여겨지는 행동의 범위를 제한하는 거야. 좁게 하는 거야. Across every situation and settings야. 그러니까 일상생활의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나는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길에서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자, 근데 반대가 있어요. 이제 타이틀 끝난 거야. looseness. 느슨한 건 뭐야? weaknoms야. 규범도 없어 거의. 그러니까 high tolerance지, 그치? 굉장히 많이 봐줄 수 있는 거야. 벗어나는 것도 다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야. affording.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가능하게 해주느냐. A wider range. 당연히 범주가 넓어지겠지. permissible. 허용 가능한 행동들. everyday situation. 일반 생활 속에서 엔간한 건 다 해도 되는 거야.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니까 the strength of everyday야. 자, 여기 중간에 그러니까 즉 일상생활인데 reoccurring. 매일매일 발생하는 상황들의 어떤 강함 또는 약함인데 within nations야. 국가마다, 국가 내에서의 이런 상황은 동시에 뭘 반영하냐면 그리고 무엇을 뒷받침하냐면 the degree of order이죠. 질서예요. 사회 질서 말하지. 그 다음에 coordination 조화예요. 자, in the larger cultural context야. 보다 큰 문화적인 맥락에서의 질서와 조화의 정도를 뒷받침해주고 반영하게 된다. compare to 했을 때, 자, 이것과 비교해 볼 때에 개인인데 loose cultures, 뭔가 좀 느슨한 그런 문화에 있는 개개인들이 비교해 본다면 뒤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 즉 굉장히 뭔가 타이트하고 경직되어 있는 문화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뭐에 굉장히 염려가 많고 걱정이 많겠어? confronting, 직면하는 거. 뭐에? conforming이지. conform은 여기 하나 더 쓰세요. 얘는 혹시 일치나 제목이 나올까? abide by 하나만 씁시다. abide by. 뭔가를 따르다라는 뜻이에요. 따르다, 순응하다, 지키다예요. 그리고 자동사랑 꼭 뒤에 to가 있어요. 결국은 normative rules야. 어떤 사회적 규범이 되는 규칙들을 따르는 거에 좀 더 많이 신경을 쓰고요. 결국은 have psychological qualities. 심리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특성이야? That promote social order. 사회적인 질서를 보다 더 조성하고 만들고 키우려는 바로 그런 심리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게 된다. 거기에 갇혀 있다는 얘기죠. 심리적으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